평범했던 나의 일상과 소중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39, 소진입니다. 나의 삶은 겉보기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안정적입니다. 남편은 엔지니어라 몇 년째 멀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는 이곳 익숙한 아파트에서 사랑스러운 초등학생 딸아이와 단둘이 살아갑니다. 오전에는 아이 학교 보내고 살림을 하고, 오후에는 학원 픽업과 저녁 준비,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의 영상통화를 기다리거나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의 전부입니다. 단조롭지만 누군가에게는 평화로워 보일 나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부재로 인한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준 것은 다름 아닌 앞집 사람들입니다. 바로 동갑내기 부부, 민정이와 영우씨. 우리는 정말 운명처럼 만난 이웃 같았습니다. 이사 오자마자 스스럼없이 친해졌고, 민정이는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매일같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차를 마시고 소파에 늘어져 앉아 별것 아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로 몇 시간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부터 부부관계의 어려움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우씨 역시 편안하고 유머러스한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가끔 저녁을 함께 먹기도 하고 명절이면 음식을 나누는 정말 그림 같은 앞집 가족이었습니다. 민정이는 나에게 자매 이상의 존재였고, 영우씨는 그런 민정이의 남편이자 나에게도 좋은 이웃 오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어떤 다른 감정이 스며들 여지란 단 한 줌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일찌감치 잠들었고, 나는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일에 답장을 하고 내일 아이 도시락 메뉴를 고민하던 지극히 평범하고 안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민정이 아니면 누구일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영우 씨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술에 꽤 취한 상태였습니다. 어머, 영우 씨. 왜 이러세요? 당황해서 물었지만 영우 씨는 아무 말 없이 힘없이 나를 보며 비실거릴 뿐이었습니다. 순간 발을 헛디뎠는지 영우 씨의 몸이 앞으로 훅 쏠렸고 나도 모르게 그를 부축하려다 함께 안으로 넘어지듯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에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느껴지는 그의 체온.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그의 눈빛. 처음에는 그저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민정이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어서 영우 씨를 깨워 돌려보내야 한다고 머릿속으로 수많은 이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우 씨는 나의 부축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좁은 복도를 지나 거실 소파 쪽으로 향하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나의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우 씨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더니 이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나에게 기대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민정이의 남편이라는 사실과 그의 취한 모습에 대한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느껴지는 낯선 긴장감. 그의 숨소리, 그의 체온이 너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나의 침대에서 이 부분은 상세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 나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집, 아이가 잠든 옆방,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인 영우 씨와 함께 충동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아니면 술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어떤 욕망이었는지 나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폭주했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과 거부감이었지만 그의 취한 손길과 뜨거운 숨결 앞에서 나의 의지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혹은 끔찍한 현실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기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날이 밝고 영우 씨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집을 나선 후 나는 망연자실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정이에 대해 배신감,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영우 씨를 마주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집에 사는 우리는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재활용 버리는 곳에서, 심지어 우편함을 열 때도 당신을 볼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썼습니다. 당신 역시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우리 사이에 흐르는 어색하고 낯선 기류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밤의 일을 없었던 일처럼, 끔찍한 꿈처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넘어선 경계는 쉬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영우 씨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연민이었는지, 외로움에 대한 반응이었는지, 아니면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묘한 긴장감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당신을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고 옆집에 불이 켜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이 혹시나 술 한잔하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신경 쓰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민정이가 하소연합니다. 그 말을 듣는 나의 위선이 힘들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민정이를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진실된 친구인 민정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너는 지금 가장 소중한 친구를 배신하고 있어? 얼마 전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우리 집에 와서 차를 마시며 영우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소연이었죠. 영우 씨가 술만 마시면 이성이 끊겨 아무데서나 잠들어버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걱정과 속상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민정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민정이의 남편은 원래 술버릇이 좀 있었지. 민정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민정이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어제도 또 어디서 자고 왔더라니까. 연락도 안 되고 정말 속 터져 죽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뜨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가 바로 영우 씨가 나의 문을 두드리고 나의 침대에서 아침을 맞았던 그날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영우 씨가 어디서 자고 왔는지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딘가가 나의 집이었다는 것을.
나의 침대였다는 것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지만 나는 티 낼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그날 밤 영우 씨를 문전박대했더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정이에게 데려다 줬더라면 지금 이런 끔찍한 기분은 느끼지 않아도 될 텐데. 영우 씨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그를 받아들였던 나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정이는 계속해서 영우 씨의 술버릇에 대해 속상해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입으로는 그녀를 위로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 민정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러다 마시겠지 뭐.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위선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우 씨는 술 마시고 밖에서 자는 것 빼고는 착하잖아. 다른 여자 만나는 바람 피우는 분은 아니잖아. 그런 것보다는 낫지? 그 말을 하면서 나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녀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내가 바람 피우는 분은 아니잖아 라며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온 위로의 말들이 비수처럼 나에게 되돌아와 박혔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의 해맑은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위선적인 위로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순간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이 비밀을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밤이 되고 우리의 관계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이와의 그 대화 이후 며칠 밤낮으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영우 씨를 마주치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나를 비웃었습니다. 며칠 후 밤늦게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영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우 씨, 왜 이러세요? 돌아가세요. 민정 씨가 기다리잖아요. 애써 냉정한 목소리를 내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2번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고 이성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제발 이 문 앞에서 돌아가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로만 그랬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입은 단호한 말을 쏟아냈지만 나의 몸은 문을 활짝 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힘없는 눈빛, 그의 술 취한 체온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올 때 나의 결심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야속하게도 내 몸은 이미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치는데 그의 흐트러진 모습 앞에서 묘한 동정심과 함께 어둠 속 그의 존재에 이끌리는 나 자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영우의 방문은 가끔씩, 예고 없이, 그러나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영우 씨가 술을 마신 밤, 늦은 시간이 되면 나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 당신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극심한 죄책감과 당혹감은 점차 무뎌졌습니다. 당신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고, 당신의 취한 모습도, 당신이 나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풍경도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의 비정상성을 알면서도 나는 이 은밀한 밤의 반복에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어지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반복되면서 나의 감정은 더욱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영우 씨의 취한 모습 뒤에 숨겨진 나약함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민정이는 그의 술버릇에 힘들어했지만 나의 눈에는 술에 취해 잠시 현실에서 도피하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당신의 남자다움에 묘하게 푹 빠져들었습니다. 평소 이웃집 남편으로서의 편안하고 유머러스한 모습 이면에 나에게만 드러내는 듯한 당신의 다른 면모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취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밤의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당신의 체온, 당신의 목소리, 그리고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나는 묘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채워지지 않던 나의 감정적, 육체적인 빈틈을 당신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서 그의 손길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녹아났습니다. 그의 서툰 듯 진실된 손길은 나의 온몸을 깨웠고 억눌려 있던 나의 욕망과 외로움이 그의 손길 아래서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차가운 이성이 한순간 사라지고 오로지 그의 체온과 숨결만이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현실의 고통과 복잡한 관계를 잊고 오롯이 당신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이의 남편이라는 사실도, 나의 남편도, 딸아이도 잠시 잊어버리는 나 자신이 두려웠지만 당신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무너지는 나의 몸과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이끌림은 나의 이성과 양심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왔고 난 이 위태로운 이중생활을 지켜나갔습니다. 얼마 후 남편의 귀국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이른 복귀였습니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어야 마땅했지만 나의 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곧 남편이 오면 이 위태로운 관계는 끝이 나겠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아쉬움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귀국하던 날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얼굴은 반가웠지만 동시에 낯설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그 어색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의 외로움을 보상받으려는 듯 나를 안아왔지만 남편 품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의 몸은 지난 밤들 동안 영우 씨의 체온과 손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합법적이고 당연한 남편의 스킨십이 오히려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죄책감은 다시 날카로운 바늘처럼 나의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이중생활은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그 중심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귀국을 축하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앞집 민정인의 부부를 초대하여 부부 동반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네 사람이 한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이야기하는 풍경은 겉보기에는 더없이 화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영우 씨와 함께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정이는 나의 그간 외로운 솔로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아내와 친구의 가면을 쓰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남편을 챙기는 모든 순간이 연기였습니다. 옆자리의 남편과 맞은편의 영우 씨, 그리고 그의 옆에 앉은 민정이를 번갈아 볼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민정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영우 씨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씹는 모든 순간이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난들 끓는 질투와 부질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앞집 부부와 가족 동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친했기에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의 여행지에서 우리는 두 가족이 함께 웃고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완벽한 행복한 가족인 척 연기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했고 아이는 즐거워했습니다. 민정이와 영우 씨는 여전히 좋은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영우 씨가 민정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질투가 솟아났습니다. 당연히 민정이의 남편인 그의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은밀한 모습이 아닌 민정이에게 보여주는 일상적인 남편의 모습에 질투를 느꼈습니다. 나는 그와의 은밀한 밤들만을 공유하지만 민정이는 그의 모든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을 탐하면서도 그녀가 가진 당연한 것을 질투하는 추악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질없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차라리 내 남편도 민정이와 썸씽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질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조금씩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나의 이 고통도 조금은 가벼워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뒤틀린 마음은 그런 비상식적인 합리화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후 다시 해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어색한 밤들을 보내고 영우 씨와 민정이를 마주하며 죄책감과 질투 속에서 위태롭게 버티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제는 남편의 출국 날짜만 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밤이 영우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이 옆에 없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 덜하다는 사실에 나의 결혼 생활과 영우 씨와의 관계 사이에서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쪽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어긋난 마음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다시 해외로 출국하고 집에는 다시 딸아이와 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남편의 어색한 체온 대신 익숙하지만 위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면 죄책감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민정이를 대하는 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남편 몰래 영우 씨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민정이 몰래 그녀의 남편을 만나는 상황이 더욱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영우 씨를 기다립니다. 남편이 출국하기 전에는 죄책감과 망설임이 뒤섞인 기다림이었다면 이제는 알 수 없는 체념과 갈망이 뒤섞인 기다림입니다. 그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집중하고 그가 문을 노크할까봐 밤마다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저 금지된 것에 대한 중독인지 나조차 구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이 어긋난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정이는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깊은 비밀을 모른 채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위선은 더욱 두터워지고 내 안의 죄책감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남편이 돌아와도 어색하고 남편이 없으면 영우 씨를 기다리는 나는 이제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나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파렴치한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친구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위로를 건네고 심지어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는, 남편이 없는 밤이면 다른 남자를 기다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그의 출국 날짜를 세는, 참 나쁜 여자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민정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이 지옥 같은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영우 씨에게 이 관계를 끝내자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에게서 느끼는 알 수 없는 끌림에 나를 맡겨야 할까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길을 잃은 채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며 오늘 밤도 민정이의 남편 영우 씨가 술 한잔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나의 문을 두드려주기를 기다리는 나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나는 홀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